오늘은 제5회에 이어 6회분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TV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엄마도 아이가 집에 있을 때에는 TV를 절대로 켜지 않았습니다. TV는 어린이 공부에 참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전혀 TV를 시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하루에 어린이 프로 만화 영화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엄마가 가사 일을 하는 동안에 엄마의 허락을 받아 보곤 하였습니다. 아이는 잠깐 TV를 볼지라도 부모인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집안에서는 TV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TV를 시청하지 않고 절제를 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교육에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솔선하여 TV를 시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적어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서너 시간만이라도 TV를 시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려면 부모가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 TV를 켜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가 저쪽 방에서 혼자서 소리를 적게 하고 TV를 보면 아이들이 모르겠지 하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부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가 TV를 보는 것을 눈치채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공부하는 신용만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집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TV를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꾹 참았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어릴 적부터 몸에 익히도록 노력하니 아이는 별로 거부 반응이 없이 즐겁게 부모의 지시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모든 부모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늘 말없이 눈여겨보면서 어느새 그대로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버릇없거나 모가 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만일 부모님의 행동 중에 말씀이 거칠거나 권위적이거나 상스러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였다면 아이들은 그대로 배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행동을 배워 행동이 무분별한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한 학급의 많은 학생 중에 어느 한 학생에게만 모든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도 행동이 무분별한 아이가 많은데 이것이 공교육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공교육에 기대를 걸지 마시고 부모님의 성실한 모습과 아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노력을 하실 때 비로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자식을 보아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자식이 남다르게 특출한가? 공부는 잘한다는데 정말 잘하는 것일까? 예술성이 뛰어나다는데 정말일까? 우리 아이가 최고 아닌가? 하는 부모 평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냉철한 눈으로 관찰하며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점이 보인다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부모님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희생이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들쑥 무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깊이 새겨 볼 말씀입니다. 어린 나무를 잘 가꾸어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듯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서 다른 할 일이 많다며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올바르게 교육하실 기회를 놓쳐버리신다면 훗날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바르게 가꾸어진 나무들만이 곧고 튼튼하고 값비싼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커지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린 나무 때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 도중에 짓밟혀 없어지거나 속가내야 할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말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한 영어 공부는 속도를 더해갔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가르쳐주는 영어 공부를 속속 받아들이고 열심히 따라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어떤 귀한 것을 얻는 것보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무척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2학년 2학기 초에 이미 중1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하고 2학년 2학기 도중에 중2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마스터하고 곧바로 중3 영어 교과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기쁘고 보람된 마음으로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퇴근하여 그날 아이가 영어 공부한 내용 테스트, 즉 본문 읽기, 영어 단어와 수거 받아쓰기, 영어 본문 쓰기, 숙제, 또 아빠가 읽어주는 영어 본문 듣기, 그리고 즉석에서 해석하기 등 저는 조목조목 착실하게 테스트하였습니다. 아이는 잘 따라 주었습니다. 아빠가 칭찬해주는 말을 듣고 싶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100점을 받으면 상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기특하게도 영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속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 밖으로는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이와 영어 공부를 함께 하는 이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여러 날을 비우며 여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에 한눈을 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를 알뜰하고 성의 있게 보살피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이 족하고 행복하였습니다. 이런 일 덕분에 부부간의 대화의 화제는 끝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였습니다. 서로 이런 일 저런 일을 상의하고 토론하자면 밤늦도록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잠들어 소곤소곤 자는 모습만 보아도 우리 부부는 기쁘고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생의 연장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들이고 있는 까닭도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교육받은 아이는 부모의 보물입니다. 그 아이가 훗날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홀로 서기를 하여 저희들끼리 독립한다 해도 보물은 보물입니다. 보물은 깨물어 먹는 것도 아니요 가루를 내서 몸에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물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저희 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한 후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하여 10년, 20년의 긴 생활 동안 묵묵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지라도 그 아이가 내 보물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기쁘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제가 직접 가르침으로 인하여 저에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득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신혼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생활비 자체는 적게 듭니다. 물론 이리저리 돈 쓸 곳을 찾아 헤매면 한이 없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사교육비를 적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의 경제사정도 훨씬 윤택해질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가정의 행복 조건에는 여러 가지도 있겠으나 첫째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둘째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올바른 품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성취된다면 가정의 행복은 보장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10명 중 하나 예외는 있겠으나 부부간의 행복도 보장될 것입니다. 행복은 거저 줍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신 분에게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그 행복을 주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가 영어 교육을 직접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경제 문제와 아이의 교육 문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절대적으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확실한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또 깊은 결과를 눈으로 보면서 하시는 즐거운 노력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품에서 10년 이상 교육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된 뒤에 부모님을 따돌리겠습니까?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하고 저희들끼리만 조잘되겠습니까? 길고 긴 많은 시간을 엄마와 아빠와 고맞대고 앉아서 공부하던 시절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누던 긴 시간들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마디로 좋은 집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교육비를 거의 안 들였으므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노후에도 별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는 부모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말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중3 영어 교과서 공부를 전념하였습니다. 중3 영어 교과서의 진도 속도는 약간 느려졌습니다. 문장도 길고 약간 어려운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1, 중2 영어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하였으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공부해 나갔습니다. 겨울방학은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이용하면 영어 실력이 부쩍 향상될 수 있는데 이런 저희 기대에 맞춰 아이는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여 늘 학교 시험에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집안 식구가 협력하여 공부하다 보니 아이는 집에 오면 당연히 책상에 앉아 학교 숙제와 영어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도 지나고 3학년 1학기 중간이 되었을 때쯤 아이도 중3 영어 교과서를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중1 영어 교과서에서 400단어, 중2 영어 교과서에서 약 500단어 중3 영어 교과서에서 약 500단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영어 공부가 끝나고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도 1400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는 부모가 영어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영어 듣기,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민, 서양 사람에게 직접 듣기가 부족하고 직접 말하기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영어 공부를 처음 시킬 때부터 이 부분이 부족할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려면 우선 영어 문장 읽기, 영어 단어와 수거 외우기, 쓰기 등에 익숙해진 뒤에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공부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영어 회화를 배우는 데는 꼭 갈색머리의 외국인,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인에게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10여 년간 영어를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독해력이나 영어 문법 정도는 좀 알지만 영어 듣기나 말하기는 거의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서양인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왠지 서양 사람이 옆에만 와도 가슴이 뛰고 입이 굳어져 알고 있던 영어 단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더구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모든 사고방식이나 언어의 습관이 한국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 아이들도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독해력, 영어 단어, 영어 문법 정도는 알겠지만 영어 말하기, 듣기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세상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터인데 그때 사용될 세계 공용어로서는 역시 영어가 아닐까요? 특히 영어 듣기, 말하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희 경험으로 보아서 저는 못했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는 외국인을 만나도 두려움이 별로 없으므로 어릴 때 외국인을 만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면 영어 회화는 쉽게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아이에게 중학교 3학년까지의 영어 실력을 다진 뒤에 외국인에게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후일의 결과입니다만 저희 생각은 적중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기 위하여 외국인이 직접 가르치는 영어 회화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영어 단어도 14,000개, 1,400개 정도를 알고 있고 실제로 영어 회화에서는 그리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원어민에게 직접 영어 회화를 공부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외국인 영어 회화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외국 사람에게 영어 회화를 배울 곳을 이곳저곳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영어 회화 학원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가 외국 사람에게 영어 회화를 배운다는 것은 좀 특이한 방법 축에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는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만 되면 서울 시내 좀 번화한 곳을 누비며 외국 사람들에게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보려 다녔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랄까. 여의도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 외국인 회화반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는 직장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 회화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목, 금 5일간 1시간씩 외국인이 직접 가르치고 새벽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강료도 월 3만 원이어서 그리 비싼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부부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승용차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여의도까지는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렸고 더구나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여의도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영어 공부를 위하여 이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살던 집을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내놓았고 얼마 후 집은 팔렸습니다. 그해 초여름 당시에는 요즘같이 집값이 그리 비싸지 않아서 저희 집을 팔고 융자를 조금 얻어 여의도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이사 온 후 저희 아내는 커다란 기대를 안고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영어 회화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학원에 도착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첫째 시간 외국인 회화반에 등록하러 하자 학원 측에서는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초등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수 안내를 맡은 안내원이 초등학생은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은 직장인 반이기 때문에 어른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반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어린이 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도 어른과 같이 수업료를 내면 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역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어린이는 어른들이 수업 분위기를 깨고 또 어른들이 어린이가 함께 수업을 받으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아내가 우리 아이는 외국인에게 영어 회화 공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 공부를 집에서 충분히 했고 공부도 잘해서 수업 분위기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정했으나 역시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외국인이 직접 가르치는 어린이 영어 회화반이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많이 있지만 당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는 어린이 회화반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직접 가르쳐 주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정말로 알파벳이나 기본 문장 정도의 초보 영어를 배우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러한 영어 회화반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영어 회화반에 간다는 것은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중3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했고 이제 고1 영어 교과서를 배우려고 하는 정도의 실력인데 이 정도로 해서는 영어 회화 실력이 늘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주 실망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외국인에게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였습니다. 사실 학원이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제 아이의 경우 학원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개인적으로 비싼 돈을 지불해가며 개인 지도를 받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은 새벽 6시, 7시에 시작하는 두 타임과 오후 5시 30분, 6시 30분, 7시 30분, 8시 30분에 시작하는 오후반 네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별로는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었고 비즈니스반, 프리토킹반이 있었습니다. 일부 반은 한국인이 가르치는 반도 있고 미국인 교포가 가르치는 반도 있었는데 주로 미국인 또는 카나다인이 직접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는 보통 10명 내지 12명이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회화를 배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6회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